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담동생 때문에 어떻게 해야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큰애도 이번에 이제 재수해서 좋은 성과 있어서 잘 갔는데 이제 둘째가 이제 10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애가 걱정을 합니다. 이 고등 입시를 나만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도 예를 들어서 이 초5 아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큰애 이제 제가 독학재수 시켰는데, 큰애 엄마 걱정과 다르게 걱정 안 합니다. 이 아이가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믿죠.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믿음을 바탕으로 이 아이를 위한 해결책을 생각을 해나가는 건데, 이 글 내용만 보고 이제 학생을 보지 않고는 이제 해결책을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글 내용만 분석하면서 한 번쯤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고등학교 이렇게 충남고하고 대덕고하고 두 개가 지금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는 가장 이제 활발하게 하고 거의 비슷비슷 유사한 것 같아요. 거의 성과도 비슷하게 되고 굉장히 그 내신을 내기가 힘드니까 내신을 할지 정시를 할지를 명확하게 어느 순간에 계획을 짜셔가지고 순차적으로 입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정시를 집중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이 대덕고하고 충남고에서는 중요해 보입니다. 자, 첫째 신대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고 대견하시네요. 어쨌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는 스타일인데 혼자 해서 공부를 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 그 오답에 대한 정리를 얼마나 더 철저하게 하느냐인데 이 오답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부하는 과정을 잘 기록을 해서 선생님들하고 어쨌든 공부하는 과정에 대한 계획에 대한 상담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으면 공부 계획도 짜고 실천한 것도 기록을 해서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실천 과정에서의 오류를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자, 성적은 만족한 적은 없지만 계속 전교 1등 하든지 전교 1등 해도 서울대 가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죠. 대덕고에서 잘한다고 하면 충분하시네요. 이제 문제는 남동생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그쵸? 내가 어렸을 때 학원을 다녔더라면 학원에 익숙해졌겠죠. 학원에 익숙해졌으면 학원 템포와 아니면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겠죠. 더 수월하게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다녀서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상쇄할 때면 장점과 단점으로 쳤을 때 본인의 판단 5살 차이, 5살 차이 나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면 고2 정도 올라가시네요. 고3 올라가느냐 6학년 되고 6학년 중1 중2 6학년 중1 중2 중3 고1이나 고2 되시는데 이 학원에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현재 영어랑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이 아이가 영어랑 수학학원에서 어떤 충족감을 갖고 얼마나 하고 그 학원 생활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장단점이 다 노출될 거거든요. 그러면 학원의 장점은 뭐냐? 장점, 단점은 뭐냐? 장점은 쉽게 진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도 안 하는 애들은 꾸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쉽게 이해하니까 스스로 그거를 공부하려는 생각을 좀 적게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진도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보다 조금 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하려고는 안 한다는 거죠. 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원에 가서 그 학원에 가고 공부하는 것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추가로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원에 보내는 순간 지금처럼 학원에 한 번도 가지 않은 학생이 생각하는 스타일하고는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스타일하고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면
사랑스러운 남동생이 옆에 공부를 시키면 잘합니다. 그럼 학원에서 시키는 학원 숙제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마지노선, 학습의 마지노선은 누군가 목표를 정해줬을 때는 그것들을 해낸다는 것이죠. 목표를 정해줬으면 구체적인 목표가 설득되고 목표가 타당하다면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시키면 잘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스스로 목표를 못 세운다는 것이고, 스스로 목표를 못 세운다는 것은 이게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얼마큼을 해야 되는지, 왜 그걸 하고 얼마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경험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스스로 뭔가를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얼마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연구하고 그거를 익숙하게 습관으로 만든 사람과는 다른 템포로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숙제 외에 숙제가 아니라 자신의 학습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지금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습관을 못 만들어 가고 이 목표를 제시한 목표에서 마지노선처럼 자기 한계로 제한된 목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없게 되면, 혼자 두게 되면, 자, 어떻게 공부하는지, 왜 공부하고 얼마만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거가 엉망이니까, 연습이 안 됐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걸 엉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수학 문제를 한 장을 푸는데 1시간이 걸리는 것은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억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동의를 얻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6학년이니까 중학교 공부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던가, 선행학습의 필요성도 말한다거나 수학에, 또 아니면 특목고가 어떤지를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이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한다던가, 이런 동기 유발이나 이런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양이 얼마큼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던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옆에서 연습하고 실제 해본 다음에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는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해봤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해보지 않은 학생은,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장단점을 가지고 했다면 이런 면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학원이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것들이 점점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엉망으로 해놓고 하기 싫은데 다 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다가 혼나기도 하죠. 그래서 매 맞고 매 맞으면 이게 본인 자체의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환경,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초등학생인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대한 점검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먼저 때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억지로 진행시키지 않고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이 기다림이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섭게 맞았어요. 그러면 자, 엄마들의 소원이자 어려운 희망 감시하지 않고 스스로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연습을 하는데 뭐 누나 옆에서 잘한다 그러면 누나가 야자를 빼고 와서 이 학생하고 항상 같이 공부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그럼 연습을 하는데 누나가 시키면 잘하면 누나가 시키는 연습을 하게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나도 스스로 공부하니까 특별히 뭐 학교에서 야자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누나 옆에서 연습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주어진 것을 오로지 그 시간만 집중을 해서 한 번에 딱 끝내고, 이거는 이렇게 누나처럼 연습을 통해서 습관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니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끊어서, 초등학생이니까요.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어서 시행착오를 겪을 과정,
시행착오를 겪고,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적, 그 여유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특정 과목을 할 때 꼼꼼히 하면 특정 과목마다의 공부법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시행착오를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그 특정 과목의 공부법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공부법을 터득할 때까지 기다리든지요. 그러니까 공부법을 터득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꼼꼼하고 차분하게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의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흑수저 공부법, 기본 공부법, 그다음에 동수저 공부, 철수저 공부법, 철저한 과목별 공부법, 동수저 공부법, 학년별 공부법, 은수저 공부법, 상황별 공부법, 금수저 공부법, 인생과 공부법 이렇게 이제 찍어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동안에 한 1000개 정도 찍을 건데. 이렇게 1000개 되는 공부법만 공부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천을 통해서 실천을 해보고 충분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이 아마 이렇게 혼자 앉아서 오답 노트도 적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누군가 감시하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정말 꼼꼼하게 잘 풀고 오답도 정리 잘하고 많은 양의 공부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공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런 다음에 스스로 이게 익숙해지면, 시행착오나 습관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그때 혼자 하겠죠. 아마 누나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잘 성과를 보는 걸 보고 본인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고 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많은 양의 공부를 이렇게 3, 4시간 안에 끝내면 이 끝낸 다음에 보상이란 걸 줘야 되거든요. 초등학생이니까. 왜? 당장의 길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처럼 중학생처럼 당장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 6학년 때에는 이 보상을 주면서 보상을 책을 읽거나 하는데 이제 보상이 게임이 되는데 복잡하게 되죠. 책을 읽거나 아니면 스스로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보상의 적절성이 정말 힘듭니다. 이제 혼자 스스로 하게끔 스스로 하는 연습이 안 돼서 이렇게 그냥 혼자 해봐 그러면 그건 방종이죠. 방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옆에서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배우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바리스타 계속 하시는 게 좋죠. 차라리 누나랑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학원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시키는 공부방 스타일을 찾아서 들어가야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방에도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다면 공부방에서 뭔가를 강요를 하게 되면 그 강요한 만큼만 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제 동생 옆에 바리스타 엄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나가 해주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현재에서는. 왜? 일과 학업 문제를 갈등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 엄마 일을 그만두시는 건 추천하지 않죠. 노후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누나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는. 감시 없이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 습관 들였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그 공부 습관을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대개 2년 정도의 연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보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이렇게 이런 아이들 와서 공부방에서 스스로 공부하도록 계속 그냥 두거든요. 그래서 보완하고 돕기만 하고 하는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이런 이상적인 공부법을 만들려면 제 유튜브에서 보면 학습 누적 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학습 누적 기록부 상담이나 이런 데 있는데 이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학습 누적 기록부. 근데 이 학습 누적 기록부도 적극적으로 쓰는데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고 스스로 이상적인 공부방을 만들어 가는데 보통 2년,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그걸 바라는 건 또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누나가 이 학습 누적부를 쓰는 거를 같이 쓰게 하고 정리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 방법, 공부법을
누나가 터득한 공부법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가 그걸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답답해지지 않고 옆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게 보고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차분차분 해야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상적인 답변을 바라신다면 이 학습 누적 기록부를 누나도 쓰시면서 아이가 이걸 보고 스스로 개선한 것을 스스로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에 지난 것들을 스스로 개선을 한 것을 부모님에게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하는 것을 여유 있게 지켜보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계속 칭찬해주면 이상적인 공부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전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그 동생 문제, 동생이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학업성을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마음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거는 이제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누나의 마음에서, 누나가 동생을 봤을 때, 이게 누나의 마음일 뿐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 동생이 순차적으로 알아주고 못 알아주는 건 이 동생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자식에게 달려있고. 그런데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큼의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이 환경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글에나 드러나는 거는 부모님은 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버님도 매를 절대 대면 안 될 것 같고 매를 대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옆에서 동생 공부하도록 하고 조금 시켜서 조금씩 연습을 하고 그 연습한 것이 지속되면서 만약에 그걸 못하면 옆에서 책 읽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오시면 부모님하고 누나는 지속해서 공부하고 부모님하고 이 동생은 즐겁게 놀게 하고 이렇게 정도 놀 때는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즐겁게 놀고 공부할 때는 누나가 집중해서 동생을 데리고 조금 하다가 옆에 하게 하다가 누나가 또 집중해서 누나는 좀 추가로 더 하고 동생은 이렇게 더 하다가 책 읽다가 부모님 오면 포상으로 부모님과 같이 놀게 이렇게 정도를 하면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막 의사고 교수님이고 굉장히 과외하다 보면 아니면 공부방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분 맞는데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덜하고. 그랬을 때 절대 서두르면 안 되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생각만큼 이 부모님이나 누나의 생각만큼 자식이나 동생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데 그때 가장 큰 조건은 그러니까 그 공부를 시키는 스스로 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두 번째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들을 누적해서 기록하면서 하루하루 개선됨을 누적해서 기록하면서 개선됨을 봐야 되는 것이고 칭찬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 그렇게 되는데 이 아이를 강제로 어떤 상태까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모자라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아이가 개선됨을 즐거워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래야 이 기다리고 개선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선되면서 기다려주면 아이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 이 든든한 이 작은 성공들의 누적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자존감이 생겨야 그래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들을 같이 기뻐해주고 기다려주고 순수하게 칭찬해주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누나가 잘하는 이만큼의 기준에라 여긴데 네가 이만큼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애 자체의 고유의 특성, 고유의 성격, 고유의 상태를 인정하고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자존감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여기까지 돼봐야 그래야 어차피 이만큼 죽어라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봐야 평균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 되는데 이것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요 사이에 있는 과정, 성장하면서 느끼는 과정의 즐거움조차 다 빼앗기고 이 힘든 누나 수준 넘어서의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되면 힘들어서 출발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요? 아이에게 기다려주면서 시행착오 해주고 누적시켜서 개선시킬수록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이의 고유의 현재 상황을 인정해주면서 누나가 도와줄 수밖에 없겠네요. 왜? 엄마가 바리스타를 그만두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기다가 이제 첨부해서 얘기를 하면 뭐 가끔가다 뭐 한 2달이나 뭐 3개월에 한 번씩 그 상담으로 오시면 물론 유료 상담을 할 겁니다. 이제 상담을 오시면 아이 상담에 아이 수준에 맞게 계획을 짜주든지 조언을 해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분이시라 답변 올려봅니다. 어쨌든 그 누나가 동생을 걱정하는데 똑같네요. 제가 그 이렇게 형이 대학교 간 형이 동생을 걱정하고 그 엄마도 걱정하는데 저는 걱정 안 하거든요. 이 동생이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그래서 공부방을 차린 것이니까 이렇게 나머지 6학년부터 고3까지 한 7, 8년 남은 기간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누적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외에는 이 아이의 선택이죠.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이 아이의 선택이고 이 선택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것이고 기다려주면 충분히 형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가 되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고 뭐 인터넷을 좋아하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먹고 할 수 있고 그 할 수 있는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앉아서 공부하는 법, 뭐 동영상 보는 법, 뭐 정리하는 법, 밑줄 치는 법 이렇게 공부 외적인 방법론들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언젠가 진심으로 자기가 달리고 싶을 때 뛰어나가고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이유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구축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구체적인 환경, 아이의 시간관리, 이 환경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가 지루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면 솔직하게 이렇게 엄마의 고민, 누나의 고민, 이렇게 부모의 고민을 얘기를 하고 누나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너를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시간을 짜서 이렇게 공부를 하자. 그러면 이런 시간에 너는 이렇게 이런 동영상을 하나 보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누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누나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네가 더 발전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동생과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